28페이지 부분집합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요 얘기를 하면 수화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 요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 예를 들어서, 1, 2, 질문을 한번 해볼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 첫 번째 질문. A는 원소가 몇 개야? 3개. 1, 2, 그리고 3, 4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 A의 원소인 거야. 그치? 두 번째. 3은 A의 원소야 아니야? 아닌 거고 4도 A의 원소가 아닌 거야. 그치? 근데 봤더니 이 B는 원소가 3, 4인 집합이야. 이런 관계라고 하면 B는 A의 원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요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잘 봐봐. C가 집합이 이렇게 됐대. 오케이? 그리고 D는 그냥 여기다가 할까? C는 집합이 이렇게 됐대. 자, C의 원소는 몇 개? 4개. 1, 2, 3, 4가 C의 원소야. 그치? 이때는 B가 C의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까 얘기한 건 요 과정 헷갈리지 말자고 얘기한 건 지금은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A로 바꿔서 해볼까? 첫 번째 짚고 넘어갈 거는 B는 A의 원소가 아닙니다. 그쵸? 그 둘 봤더니 뭐 A도 집합이고 B도 집합이야. 그런데 내 말을 한번 잘 들어봐. B의 원소가 뭐지? 3, 4야. 그런데 B의 모든 원소 그게 뭔데? 3, 4죠. 전부 다 A의 원소이지. B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야. 이런 관계. 근데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나타내냐면 뭔가 경기도 하남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남 시민이 경기도 시민이기도 하잖아. 이런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 이 가운데 자가 가운데가 없어. 그리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B는 A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해. 부분 집합. 이해가?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 부분 집합. 즉 주머니가 있는데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 아까 거랑 비슷하면서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집합은 안에 쏙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포함되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자주 물어볼 거야. 뭘 자주 물어볼 거냐면 B가 A의 부분 집합이야 라는 게 무슨 소리니? 라는 걸 자주 물어볼 거야.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B가 A의 부분 집합이라고요? 그거는 B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오케이?
C라는 원소가 있대. 원소가 뭔지 잘 몰라 지금. 근데 C가 이거래. C가 A의 부분 집합이래. 그 얘기는 C가 원소가 뭔지 몰라. 근데 하여간 C의 모든 원소가 A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질문입니다. C의 원소 중 O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질문 좀 어려워. 생각해야 돼. 1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도 돼? 아니면 없어도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 그치? 2는 마찬가지야. 3은 마찬가지야. 4도 마찬가지야. 1, 2, 3, 4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단 1, 2, 3, 4 이외의 게 C의 원소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여기서 잠깐 옛날 배운 거 얘기 한번 하자면 1학기 경우의 수를 배웠었어. 그치? 복잡한 얘기 아닐 거야. 수아랑 나랑 가위바위보를 해. 오케이? 그러면 수아랑 나랑 가위바위보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했지 우리? 차근차근 해볼까? 수아가 낼 수 있는, 가위바위보 할 때 수아가 낼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경우야? 3가지죠. 가위바위보. 내가 낼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3가지라고, 가위바위보. 수아가 나타내는 경우에 3가지. 내가 나타내는 경우가 3가지다. 근데 나랑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 두 경우의 수가 동시에 발생해,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동시에 발생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동시라는 건 시간 개념이 아니야. 결과적으로 너도 3개 중에 하나 낼 거고 나도 3개 중에 하나 낸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 두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한다고 배웠지? 곱한다고 배웠지. 그래서 수아랑 나랑 가위바위보 하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C가 될 수 있는 집합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누군가 물어본 거야. 그럼 잘 봐봐. 일단은 이게 C일 수 있어 없어? 있어. 얘는 가능해. 얘도 가능? 얘도 가능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거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와, 씨. 아니야? 해봐. 이렇게 다 가능하지. 다 씌울 수 있는 게 다 무음집합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또 가능한 거 있어, 얘기해. 이런 것도 가능하지. 그쵸?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진짜 하나 빠졌다. 아, 이게 빠졌네? 15개죠.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공집합. 즉,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냐면, 아니, 모든 원소가 저기 안에 원소를 내잖아. 근데 공집합은 원소가 아예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C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C가 될 수 있는 집합은 총 몇 가지야? 16가지죠. 이게 가능한 부분집합의 개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자. 이렇게 일일이 써도 되지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어쨌든 C라는 놈은 잘 봐봐. 이 안에 원소가 가능한 게 몇 가지야?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밖에 없어. 4가지밖에 없어. 누구? 1, 2, 3, 4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잘 봐봐. 1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즉, 이 C 집합이 결정됨에 있어서 1에 의해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2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2에 의해서도 몇 가지 경우의 수? 2가지 경우. 3에 의해서도 2가지 경우의 수. 4에 의해서도 2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야. 즉 이런 겁니다. 4명이 가위바위보를 한 거야. 근데 얘네들은 다 가위 아니면 중앙만 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4명이 가위바위보 하면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 얘가 A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1이 있거나 없거나 2가 있거나 없거나 3이 있거나 없거나 4가 있거나 없거나 가능한 부분집합 개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4제곱개의 부분집합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 16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가? A의 부분집합 개수 몇 개일까? 이거의 부분집합 개수 몇 개? 안 들려. 3개? 아니, 요거의 부분집합 개수 어떻게 구했어? 얘가 경우의 수, 각각의 경우의 수를 2개씩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런 2개의 경우의 수를 가진 원소가 총 지금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잖아.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4번 곱한 거잖아. 2의 4승이었지. 이렇게 됐어. 원소가 몇 개야? 3개야. 그럼 이놈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2의 3제곱입니다. 2 곱하기 3이 아니야. 2의 3제곱. 8개입니다. 이놈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너무 편하게 얘기해. 2의 5제곱이라고 해. 그냥. 그 계산은 그냥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부분집합 개수 몇 개? 2의 5제곱. B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2의 제곱. 오케이? 야, C가 이거네. C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2의 1제곱. 그쵸? 그런 겁니다. 잘 들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낼 거야. X가 A의 부분집합이래.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 여기서 개수는 뭐냐면 가능한 X가 몇 종류가 되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걸 집합의 개수라고 그래. 몇 개?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가능한 X는 몇 종류? 2의 5제곱. 돼, 안 돼? 좀 헷갈려? 헷갈리는 거는 언제나 뭐로 극복한다? 반복으로 극복하는 거야. 오케이? 야,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어. y는 b의 부분집합이래. y 몇 개 가능? 2의 세제곱 가능인 거야. 오케이? 이해가?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써있어. 한 방에 가지. 아니, 한 방에 가지 마. 한 방에 가지 마. 벅차. 이렇게 써있어. 일이 뭐래? x의 원소래. 그럼 x는 원소 1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야? 아니면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야?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x가 a의 부분집합이래. 이때 가능한 x는 종류가 몇 가지인지를 물어봐. 몇 가지일 것 같아? 이때는 2의 4제곱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에서 가능한 거는 2의 5제곱이었어. 근데 5 이유가 뭐냐면 야,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경우에서 두 가지여가지고 됐다고. 근데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얘가 있거나 없거나 경우에서 두 가지가 나타내는 게 아니냐. 무조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두 가지를 따지지 않는다고. 그냥 무조건은 있어야 돼 이거야. x는 야, 너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 나머지 애들이 있거나 없거나잖아. 이해가? 그러니까 몇 개? 2의 4제곱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들어갔어. 2도 x의 원소래. 그러면 가능한 x를 따질 때 2도 고민할 게 없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거나 없거나가 종류를 결정하겠지. 몇 가지?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 이런 게 있어. 3이 x의 원소가 아니래. 그러면 자, 1은 원소니까 무조건 있어야 되고 2도 원소니까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3은 없어야 되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얘도 있거나 없거나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지. 따질 거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이걸 만족하는 x는 몇 개?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 갑니까? 오케이? 그러면 저기 이런 게 써있대. 무슨 얘기니? b는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a의 부분집합이래. 야, b가 x의 부분집합이래. 무슨 뜻이야? b가 x의 부분집합이다가 무슨 소리라고 했지? b의 모든 원소가 x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x가 가능한 x를 따질 때 다른 건 몰라도 b의 원소인 1, 3, 5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있거나 없거나 할 수 있는 애는 2랑 4 두 개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몇 개?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확실? 다음, 아까 전에 A 이 상황에서 A의 부분집합은 총 몇 가지라고 그랬지?
6가지라고 그랬지? 이때 잘 들어봐. 이 중에서 물론 얘도 특이하지만 얘도 특이하죠? 자기 자신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긴 해. 그런데 이 전체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빼고 이 나머지 애들을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한대. 그냥 사람들이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체 부분 집합에서 그냥 뭐 제외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집합을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수학한테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 그럼 그냥 부분 집합 개수 구하라는 뭐만 하면 돼? 1만 빼주고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얘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2의 4제곱이야. 그쵸? 그리고 자,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4제곱 빼기 1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다음, 이런 관계가 있어. 무슨 뜻이야? A가 X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지? 근데 X도 A의 부분 집합이래. 야, 이렇게 되려면 집합 A랑 X는 어때야만 할까? 같아야만 하는 거야. 이때 우리는 이 관계를 보고 집합 A랑 X는 같은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 봐봐. B가 A의 부분 집합이야 아니야? 맞죠? 이거 보고도 부분 집합인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A의 원소는 2, 4, 1, 3, 5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B라는 원소, B라는 집합 자체가 A의 원소 이렇게 판단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이렇게 했던 거. 여기서 3은 원소였어 아니었어? 아니라고 얘기했었잖아. 자, 그냥 봐봐. 이 내용은 집합 맨 앞에 나오는 게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거야. 이 뒤로는 언급 아예 안 나와. 알겠어? 얘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벤 다이어그램은 그냥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개별적인 원소로 작용해. 그래서 A의 원소는 1, 2, 3, 4, 5인 거야. 그리고 B의 원소는 1, 3, 5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부분 집합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케이? 여기 C라는 집합이 있어. C 집합의 원소 뭐야? 아무것도 없죠. 그걸 뭐라고 불러? 공집합이라고 하지. 이래서 공집합도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다 배웠습니다. 필수의 5번 봐봐. A 집합 보이죠? 원소 몇 개야? 4개. 원소가 뭐라고 물어보면 공집합이랑 0이랑 1이랑 그 다음에 1, 2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 A의 원소인 거야. 1번 맞아 틀려? 0이 1번은 무슨 소리야? 0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 A의 원소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맞아 틀려? 천천히
많이 생각하는 거야. 여기 봐봐. 잘 봐봐. 저기 수학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네가 한번 생각해봐. 혼자 영어라는 학문이랑 수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어떤 학문이 더 비상식적이야? 네 생각을 얘기해. 어떻게 더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게 수학이랑 영어 중 어떤 것 같아? 네 생각. 영어인 것 같아? 영어라고 해봐봐. 맞아. 잠깐만, 수아야. 상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좀 단어 뜻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수학은 모든 게 상식적이야. 당연한 거야. I, 보이, 이 사이에 들어갈 게 뭐야? N이죠. 근데, 여기 N인 이유는 그냥 그러기로 약속해서야. 아무것도 또 논리적으로 당연히 I 다음에는 N이 이런 거 없다고. 약속이야. 다 모든 게 문법 자체가 정해놓고 그냥 그거 거기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그 규칙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논리는 없다고. 근데 수아야, 수학은 안 그래. 이유 없는 약속 같은 거 수학에서는 없어. 그러니까 이걸 믿어. 이유 없는 약속이 없어, 수학은. 그러니까 물론 이런 뜻을 이 기호로 사용하자. 이런 거는 그냥 약속이긴 해. 기호는. 이거 어차피 문법이야, 이것도. 근데 우리가 지금 수아가 이걸 고민했다고.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읽어봐. 다시 읽어봐. 다시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0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렇게 읽자를 했어. 오케이?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에 뭐다라는 소리야 이게. 이게 뭐라는 소리야? 원소라는 소리야 이거는. 이거는 무슨 뜻? 부분 집합이라는 소리인 거고 이거는 원소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럼 잘 봐. 여기 빈칸, 이 빈칸 이렇게 있어. 잘 들어. 여기가 뭔지 몰라도 여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모여야 돼. 원소여야 돼.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모여야 돼. 집합이어야 하는 거야.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모여야 돼. 이게 무슨 표시라고 했지? 부분 뭐? 부분 집합이라고 했어. 부분 집합이야. 여기 들어가고 뭐 그러니까? 이것도 집합이어야 된다고. 이거는 A는 B의 원소이다야. 국어야. A는 원소라는 얘기야. 수식어야. B의 원소다. 어쨌든 A는 원소라는 얘기입니다.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A는 집합이야. 집합이랑 원소랑 비슷해? 완전 달라. 완전 급이 달라. 급이 달라 아예.
수업 이렇게 우리 할 때 수학 단어, 용어, 이름, 문장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부 다 기억해야 되는 거야. 벌써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하고 여기는 그래. 이거 읽어봐. 영문이 아니니까. 영은 이게 영이야. 이건 영이 아니라니까. 이게 뭐라고? 영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이게 붙는 순간에는 이게 집합이야. 집합. 명확하게 된다니까? 대충 하면 안 돼. 여기 이거 읽어봐. 영. 이거 읽어봐. 그렇지. 이거 읽어봐. A의 원소이다라는 뜻이야. 이거 뭐야? 원소라는 거. 이게 이 문장이야, 그렇지? 자, 여기 보고 대답해. A의 원소 몇 개야? 4개야? 원소를 얘기해봐. 공집합.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그렇지. A 원소가 4개야. 여기에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원소야 아니야? 아닌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라는 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차근차근 생각해 나가는 거야. 명확하게 이유가 있는 거야. 오케이? 1번 땡. 2번 읽어봐. 거기 2번. 자, 그러면 1과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의 원소야? 아이고, 2번 맞는 거야. 3번 읽어봐. 0과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했지, 이걸. 자, 봐봐. 부분 집합이야? 아니죠. 여기에 2 대신 못 쓰면 답이 돼. 1 쓰면 되겠지. 0과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 되잖아. 또는 2가 아예 없거나, 그렇지. 2번은, 4번. 보기 4번. 이것도 틀렸죠? 이거는 부분 집합이라는 표시인데 부분 집합 아니죠? 5번은 공집합은 이 세상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고, 여기는 공집합 자체가 A의 원소잖아, 그렇지? 옳은 거 2번. 오케이? 이 집합을 배우기 시작하잖아? 여기가 제일 헷갈려. 명확하게 잡고 넘어가야 돼. 수학이 적당히 대충 많은 걸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조금 알더라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해, 수학. (6번) 봐봐. 자, 봐보자. 1번이야.
집합이 2개 나왔죠. A의 원소는 뭐야? 2랑 A. B의 원소는 뭐야? 1이랑 A 빼기 4랑 C 빼기 A가 원소죠. 그러니까 B의 원소는 몇 개? 3개야. 자, 그런데 둘이 어떤 관계래?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지. 그러면 B는 A의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질문, B는 2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봤더니 1이랑 A 빼기 4랑 12 빼기 A가 있죠. 그러면 A 빼기 4 아니냐? 12 빼기 A가 모여야 한다는 얘기야. 2여야 한다는 얘기지. 우리 지금 암산을 하는 거야. 넌 써서 쓰면서 풀어도 돼. 그러면 먼저 A 빼기 4가 2려면 오케이? A는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되지. 그러면 다시 A로 가면 A의 원소는 뭐가 되는 거야? 2랑 6이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B는 누구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 6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A가 6이면 B는 6을 원소로 갖게 돼, 안 갖게 돼? 갖게 되죠. 그 이상이 없죠. 그럼 A가 얼마간가? 6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야. 하나하나.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문제는 이렇게 푼 거야. 12 빼기 A가 2일 수도 있잖아. 그러려면 A가 얼마여야 돼? 10이어야 되지. 그러면 집합 A는 원소가 2랑 10이 된 거지. 그러면 B는 10을 원소로 또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A가 10이면 B의 원소는 1이랑 6이랑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 될 수가 없지. 이렇게 따지는 문제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112페이지 넘어가고, 아까 우리 부분 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따지는지 배웠지? 자, 필수에서 7번 봐봐. 집합 A 보이죠? 원소 몇 개야? 5개야. 나가봐. 그냥 질문. A의 부분 집합은 몇 개? 2의 5제곱이야. 두 번째 질문. A의 진 부분 집합은 몇 개? 그렇지. 그리고 문제 1번 봅시다. 1은 반드시 원소로 갖고 4랑 8은 원소로 갖지 않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뭐는 있어야 되고 뭐는 없어야 되고 하면 얘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1이랑 4랑 8을 빼면 그냥 이 부분 집합이 될 수 있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2랑 16밖에 없는 거지. 1번 답을 보겠어.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다음. 봐봐. 이게 이제 그 경우의 수 때부터 요 단어가 나오면 좀 짜증나. 그게 뭐냐면 적어도 문제 읽어보자. 적어도 한 개의 4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A의 부분집합이야. 나 봐봐. 적어도 4의 배수가 하나여야 되는데, 그럼 4의 배수가 하나면 돼, 안 돼? 되지. 2개면 돼, 안 돼? 되지. 3개면 돼, 안 돼? 되지. 4개는 다 되는 거지. 많잖아. 복잡하잖아.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 일단 그게 몇 개지? 2의 5제곱이지. 거기서 4의 배수가 하나도 없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빼면 될 거 아니야. 그 나머지는 어쨌든 4의 배수가 하나라도 있겠지. 이해가? 그럼 여기서 4의 배수가 아예 없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니? 4, 8, 16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2의 제곱이겠지. 그러니까 전체 부분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이야. 그런데 4의 배수가 하나도 없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4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면 된다. 납득이 가? 자, 8번. 두 집합 A랑 B가 있대. A는 8의 양의 약수고. 자, 이렇게 문제에서 집합이 뭐 나오면 조건제시법으로 나오면 뭐부터 한다 그랬지? 원소나열법으로 바꾼다 그랬어. 저 A 원소 얘기해. 야, 인마 하나도 안 들려, 인마. A의 원소가 뭐라고? 1, 2, 누구의 약수라 그랬냐, 여기서? 8의 약수? 4,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는 24의 약수죠. 그러면 B의 원소는 1, 2, 3, 4, 6, 8, 12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이걸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있어? A는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B의 부분집합. 요거를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셔요. 이거지? 그러면 일단 나 봐봐. 여기만 보면 X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몇 개나 가능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2의 8제곱개나 되는 거지. 근데 A가 X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X는 일단은 A의 원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X는 2, 1, 2, 4, 8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분집합 개수를 따질 때 얘네들은 신경 쓸 거 없으니까 X는 몇 개? 2의 4제곱개 이렇게 개수가 하는 거야. 납득하?